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게요. 네. 50즈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앞이 50으로 바뀐 지가 몇 해 돼서 그런지 네. 정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확실히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앞이 사랑 오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4에서 5로 딱 넘어오는 순간 네. 뭔가 피부도 막 더 처지는 것 같고 몸도 뻣뻣하고 막 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네. 요즘은 저도 모르게 딱 10년만 젊었어.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초특급 동안 여신과 함께합니다. 몸의 겉과 속이 젊어지는 회춘 비법에 대해서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진짜 누구실지 이렇게까지 소개를. 저는 서정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한 집에 건강한 그런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요즘에 또 다양한 또 방송이나 교회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저는 뵀는데도 어쩜 예전 모습 그대로우신지 너무 아, 놀라웠어요. 나그 말이 제일 싫어. 어떡해요? 민망해요. 너무 질리셨어요? 아이,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보고 어머, 인형이 말도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재원의 친절한 프로필. 1981년 19의 나이에 CF 모델로 데뷔를 해서 청순하면서도 인형 같은 미모로 광고계를 평정. 80년대 최고의 CF 스타 반열에 오른 서정희. 이후 작가, 디자이너 등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로 사랑을 받고 있는 원조 하이틴 스타죠. 오늘의 주인공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희! 한 대를 받고 있으니 자꾸 나오고 싶잖아요. 예. CF 요정께서 사실은 저보다 5살이나 누님이세요. 그러니까 환갑이 지난 지가 조금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럼 타고난 체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죠. 체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제가 피로도도 높았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염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그거를 한 3번까지 알았고요. 이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안 하던 운동, 제가 57에 발레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네네. 등산, 이제 그렇게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운동도 하고 많은 분들이 뭐 어려 보인다, 뭐 피부 관리 어서 하냐, 뭐 예,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살맛 나는 살아있길 잘했어. 제 입에서 그 소리가 절로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평생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쭉 회춘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가? 나니쌤 이게 가능해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네, 진짜로 가능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의 의과학자들이 노화 방지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거스르고 젊어지는 영노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노화 기술은 최근 국내 연구팀에 의해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이것이 발견되면서 신기루 같았던 회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을 적절히 자극했을 때 예.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그 정체는 바로 네. 박쥐세포입니다. 박쥐세포요? 아니 대체 어떤 세포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자, 우리 몸은 이 뇌를 비롯해서 뭐 심장, 위, 장, 간과 같은 이런 내부 장기는 물론 이 겉에 보이는 뭐 피부, 근육, 뼈, 신경 그리고
그 장기들을 돌아다니는 이 적혈구와 백혈구까지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사람 또한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뭐 굉장히 젊고 뭐 우리 서정님처럼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동안을 유지하시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나이신데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예, 뭐 더 늙고 병든 노안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이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 들으신 일명 이 박쥐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의 실제 이름은 예. 중간 노화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중간 노화세포에 이 적절한 자극을 가했을 때 네. 이것들이 중간이잖아요. 아직 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젊은 세포와 비슷한 기능으로 회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쥐세포를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중간 노화세포, 박쥐세포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사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포 사멸을 통해서 노화된 세포를 차단하고요. 건강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박쥐세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포와 완전 노화 세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몸속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세포로 활동할지 이 박쥐처럼 기회를 엿보다가요. 여기 그 붙었다. 모습을 저기 붙었다. 바꾸게 됩니다. 맞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주의자네요. 네. 몸에 적절한 자극이 잘 이루어지면 이 박쥐세포는 젊은 세포로 변하게 되고요. 몸속 관리에 실패하게 돼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늙고 손상이 되고요. 완전 노화세포로 변질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더 빠르게 늙는 금노화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변질된 박쥐세포가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한다. 너무 무서운데요. 서정희 씨도 한때 이렇게 몸속 관리에 실패하시면서 약간 많은 건강의 위기를 겪으셨다고. 네, 그렇죠. 제가 한 2년 정도를 유방암 투병을 하면서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갔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죠. 예. 가슴을 완전 절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워낙 큰데 그렇겠네요. 그 충격은 이제 그냥 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항암 치료였거든요. 딱 2번 항암을 한 다음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빠진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한 보따리씩 빠지더라고요. 머리 빠질 때는요, 이 두통이라는 게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아픈 거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저는 이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단발로 잘랐다, 이 정도 잘랐다가 또 조금 잘랐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다 미는 그런. 그래서 다 밀고 결국은 싹 빠져서 얼굴 피부처럼 모공이 없는 상태, 아주 반짝반짝한 그 상태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다 났어요. 네, 그 진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또 쾌차한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이토록 지금 얘기하셨던 그 혹독한 질환인 암도 박쥐세포하고 그럼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박쥐세포가 아까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쁜 방향이고. 이것이 변질되어서 아까 나쁜 쪽 노화세포로 바뀌게 되면 그 파괴력이 매우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한 7,000개에서 15,000개의 세포 가운데 이 노화세포가 단 한 개만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이 노화가 진행되어서 노화 때 오는 이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이 조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노화세포가 이 피부에 축적이 되면 피부의 염증, 그리고 또 피부의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게 또 혈관에 만약에 축적이 되게 되면은 혈관에 문제가 됐던 심각한 병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서 기억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은 암까지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한쪽은 건강 관리가 잘 된 몸, 그리고 다른 한쪽은 건강 관리에 실패한 병든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박쥐세포라고 가정한 가루를 넣고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없는, 더 깨끗해진 것 같은 예, 느낌. 그냥 맑은 상태예요? 네. 몸 자체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듯한 그런 정화된 느낌이고요. 것 같은 예. 느낌. 네, 이 가루를 넣은 뒤에 시간이 흐르자 물의 색이 점차 옅어지고 가루도 깨끗하게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건강 관리가 잘 된 몸에서는 조직의 재생이나 면역 반응과 같은 다양한 좋은 자극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박쥐세포인 중간 노화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뀌고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건강 관리에 실패한 병든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에? 아, 녹지를 않아 일단. 에? 아, 녹지를 않아 일단. 쌓이는 거 보세요. 그럼 쌓이네요. 왠지 그냥 염증 같은 느낌이. 네. 징그러워. 아, 이게 축적이 되는 거야 계속? 물에 가루를 넣자 녹지 않고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 자극이 줄어들면서 이 박쥐세포인 중간 노화세포가 완전 노화세포로 변질이 되고 과잉 축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 노화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다량 분비가 돼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상세포마저 무력화시켜서 우리 몸을 병든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아이고. 암까지 일으킨다고요. 정말 앞으로 더 철저히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흔 되면서부터 잠을 잘 못 자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제가 한 20년 정도 약을 먹었었고요. 생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푹 자지도 않고 3-4시간을 잔다고 해서 그걸 내리 이제 쭉 자는 게 아니라 계속 깨는 거잖아요. 계속 깨니까 일어나면 두통이 와 있고 예, 피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예,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뭐 푸석푸석한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잠이 부족해지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몸의 겉과 속이 빠르게 늙는 것은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중장년층의 수면 부족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또 노화를 앞당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과 중에 쌓인 감정을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증 발병 위험이 3.74배나 커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발병 위험은 최대 32%, 또 뇌졸중의 발병 위험은 12%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미노 톡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박쥐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고 우리의 몸, 겉과 속도 젊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불면증이 오래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박쥐세포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완전 노화세포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독성산소인 활성산소를 내뿜게 됩니다. 네, 이 독성산소의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예.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키고요. 고혈압, 심근경색, 심지어는 치매도 유발하게 됩니다. 치매까지. 네, 바로 이럴 때 이러한 독성 산소를 잘 제거하고 박쥐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꾸려면 예. 항산화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 항산화 요소가 독성 산소를 억제하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항산화 요소의 체내 생산량이 네, 줄어들기 줄어들구나.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희 씨께서도 항산화 효소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 관리가 당연하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항산화력이 강해야 면역력도 튼튼하고 또 제가 갖고 있던 이 암과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다 바꾸면서 운동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얘는 지칠 줄 모른다.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니까요.